안녕하세요. 24년 결혼 생활을 하고 마침표를 찍은 50대 여자입니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과거를 묻어버렸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께 제 사연을 터뜨리고 속 시원하게 다 같이 욕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엄청난 막장이 뭔지 지금부터 써보겠습니다. 남편과 딸 둘을 낳고 40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에 우리나라 중고차나 기계 등을 수출하는 일을 했죠. 남편과 해외에 번갈아 가며 출장을 나가서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가사 도우미를 불러다 먹을 걸 챙겨주게 하고 시누이가 애들을 살펴주긴 했지만 엄마인 제가 집을 비울 때면 항상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식구들과 양가 부모님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얼마 뒤에 시댁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이어서 동서와 먼저 찾아가 미역국도 끓이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버님,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 거예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오늘 내 생일이라고 왔구나. 근데 어쩌지? 난 생일밥을 먹을 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시모는 아직 안 들어왔냐? 네, 장볼 게 남으셨다고 나가셨어요. 그래, 그럼 이따 이야기하자. 시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말씀하지 않고 어두운 낯빛으로 계셨습니다. 1시간 뒤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고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손주들이 다들 유치원이랑 학교에 가서 저희만 모였네요. 섭섭하시지 말고 기분 좋게 파티해요. 아니다. 손주들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나 오늘 내 마누라한테 통보할 게 있었거든. 시아버지는 케이크를 덥석 잡더니 시어머니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시모 머리 위에 부어버렸답니다. 아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노망 났어? 저와 식구들 모두 뜨억거리며 시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이 여편네가 바람을 피워. 당신 옆 동네 사는 김씨 영감탱이랑 바람난 거 내가 다 봤어. 그놈이랑 노인정 옆에 모텔 가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다 봤다고. 사진까지 다 찍어놨다 이 여편네야. 뭐야? 그걸 다 봤다고? 그럼 다 알고 있던 거야? 그래 이 여편네야. 내가 일부러 자식들 다 모였을 때 터뜨리려고 벼르고 있었어. 케이크와 미역국을 뒤집어 쓴 시어머니는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저와 남편, 시누이와 시매부는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편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 가만히 보기만 했죠. 이 시궁창 냄새나는 여편네야. 나이 처먹고 바람 피우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냐? 여보, 영감, 내가 잘못했어. 김씨 영감이 자꾸 들이대서 나도 모르게 혹 하고 넘어간 거야. 여보, 한 번만 봐주셔. 애들 앞에서 망신 줬으니 그만해요. 아니, 너 같은 여편네랑은 더는 못 살아. 당신이 바람 피운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그동안 바람 피운 거 다 합치면 10번도 넘을 거다. 이 여편네야. 요즘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는데 나도 그거 할 거야. 돈 한 푼 안 주고 당신 내쫓을 거라고. 여보, 아니 이혼하자고? 그러지 마. 나 당신이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싶어.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 실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작 이혼해야 할 걸 꾹 참아왔는데 이제 더는 자비 따윈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법원에 나오라고 하면 무조건 나와. 영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이, 그만 좀 해. 얘들아, 니들 아버지 좀 말려줘라. 저희 부부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시누이 부부 역시 모르는 체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분노를 피부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말리지 않았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날로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어 며칠 찜질방에서 지내다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라, 우리 손녀들 잘 있냐? 보고 싶어서 왔다.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아버님이 아시게 되면 난리 날 거라고요. 그거야 네가 말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야, 나 갈 데 없으니까 여기서 좀 살자. 어머님, 그건 곤란해요. 얘 봐라. 너 지금 시애미를 내쫓으려는 거냐? 저리 비켜! 내 손녀들 좀 보게.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쫓겨나고 시누이 집에 갔다가 눈치 보여서 나와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3일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셨는데 저와 남편은 그냥 두기로 했어요. 오갈 데가 없다고 하니 뭐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불시에 찾아오셔서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여편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와 있는 거야? 어머 여보, 당신 여긴 어떻게? 나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지내는 거야. 혼자 살 집을 마련해 주든가 해야지. 맨몸으로 쫓아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러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먼지나게 두들겨 패더군요. 저희 부부가 말려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흥분한 아버님을 말리다가 저희까지 다칠 뻔했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 말로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실컷 얻어맞은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멀리 있는 친척 집으로 가겠다며 울면서 퇴장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보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세상이 질려버렸다며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륜 사건으로 인해 시댁은 완전히 박살나버리며 끝이 나버렸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보고 남편에게 경고의 말을 전했어요. 당신 어머님처럼 바람 피우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에이, 내가 바람 피울 사람으로 보여? 지금 집도 당신 명이고 사업장도 당신 명이잖아. 내가 바람 피우면 맨몸으로 쫓겨날 텐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 그리고 당신보다 나은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빈말이라도 듣기 좋네. 그래, 그렇게 계속 나한테 잘하란 말이야. 괜히 어머님처럼 인생 망치지 말고. 어머님은 친척집에 가셔서 잘 지내시려나? 나도 몰라. 엄마도 창피하니까 연락을 안 하시네. 그럴 만도 하지. 아주 큰 일을 치렀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됐고 시골로 떠난 시아버지도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아서 명절 때나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답니다. 이후 저희 식구는 평범하게 잘 지냈는데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잠시 정체가 됐어요. 사업에 큰 지장이 생겨서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이었죠. 그런데 끝까지 버티니 곧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수출업이 엄청나게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500대를 베트남에 수출하게 되어 업체 선정과 차를 일일이 검사해서 남편과 둘이 같이 베트남으로 출장 나가게 됐어요. 일정은 한 달 정도 잡았는데 추가로 계약 성사된 게 많아서 베트남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하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딸 둘이 외롭게 지내게 되어 엄청나게 미안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잠시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여보, 나 한국 다녀올게. 3일만 애들이랑 보내고 올게.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어.
아이, 지금? 아, 일이 바빠서 난린데 꼭 가야겠어? 내 동생이 애들 잘 봐주고 있다잖아. 그냥 일 마치고 가는 게 어때? 아니야.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지 애들이 꿈에도 나오고 그러네.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부모가 집을 한 달 넘게 비우는데 좀 그렇잖아. 내가 금방 다녀올 테니까 당신 혼자서 일하고 있어. 꼭 그래야 해? 알았다. 다녀와. 대신 다녀와서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 한국 나간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 다녀와서는 제대로 일 마칠게. 베트남 출장은 한 달 계획으로 나갔는데 두어 달 정도 더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에서 중고차와 기계들을 보내주고 있어서 저희 부부와 직원들이 확인 작업을 해야 했거든요. 여하튼 저는 애들을 보러 한국에 들어갔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두 딸이 학원에 있는 시간이라 미리 가서 저녁상을 차리려고 장을 봐서 들어갔죠. 입구에 시누이 신발이 보여서 집 안에 있는 것 같아 불러봤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화장실에 갔나 싶어서 식탁 위에 장바구니를 올려놓고 다시 한번 불러봤죠. 그런데 곧 안방에서 남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간다 뿅 간다. 와, 너무 좋아. 나도 홍콩 간다. 역시 남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니 스릴도 넘치고 흥분도 배가 된다고. 아이고 좋아라. 나도 너무 좋아. 자기랑 만나는 순간인데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계속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떨리는 손으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시노이와 낯선 남자가 제 침대 위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던 겁니다. 유부녀인 시노이가 제 집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죠. 너무 놀란 저는 소리를 꽥 지르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자 시노이는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고 상간남은 엉거주춤 옷을 대충 입고 꽁진하게 도망갔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가씨,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바람을 피우다뇨? 여기 우리 딸들이 지내는 집인 거 몰라요? 시어머니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새언니, 출장이 길어진다더니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요? 타이밍이 안 좋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가씨, 여기 우리 애들이 사는 집이에요. 조금 있으면 학원 끝나고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러자 시누이가 이불 속에서 나오더니 옷을 입으며 대답하더군요. 새언니, 애들 오기 전에 끝내려고 했어요. 다른 데 가면 걸릴 것 같아서 새언니 집에서 좀 놀았어요. 아무튼 미안해요. 뭐라고요? 그럼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가씨를 믿고 애들을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정말 불결하고 더러워요. 새언니, 내가 미안해요. 앞으로는 여기로 남자 데리고 오지 않을게요. 기가 막혀서. 아가씨, 아주버니가 이 사실 알아요? 제 남편이요? 당연히 모르죠. 걸리면 저 죽어요, 언니. 오늘 아무것도 못 본 거로 해주세요. 아셨죠? 같은 여자끼리 비밀로 하자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실 수 있어요? 아가씨 원래 이런 여자였어요? 가정에 충실하고 조카를 열심히 키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이런 짓 하고 있었어요? 새언니도 참 순진하시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 좀 피울 수 있는 거죠. 언니는 다른 남자랑 하고 싶을 때 없어요? 사람도 결국은 동물이라 본능에 따르기 마련이에요. 새언니, 내가 오빠 몰래 괜찮은 남자 소개해 줄까요? 아가씨! 진짜 제정신이 아니군요. 어떻게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렇게 오버하고 그러세요.
사랑은 접촉사고랑 같다고요. 괜히 오바 좀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내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 못하겠어요. 그리고 조카들 봐주러 와서 바람 피우는 건 더 이해 못하겠고요. 나 아주머니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러자 일이 심각해진 걸 알고 신우이가 가까이 다가와 굽실거리며 빌더군요. 새언니, 그러지 말아요. 저 바람나서 이혼당하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 얼굴도 못 보고 살 거라고요. 언니, 내 애인은 정리할 테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걸 비밀로 하라고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런 걸 비밀로 해요? 새언니, 우리 가정 파탄 나는 걸 보고 싶어요? 언니의 혀끝으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싶으시냐고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 바람 피우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줘요. 부탁할게요. 신우이가 가정을 들먹이고 어린 조카애들이 엄마 없이 자란다는 말을 하자 심해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날 신우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곧 제 딸들이 학원에서 돌아와 저를 보고 반가워서 안겼습니다. 저는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자식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흘 동안 엄마 노릇을 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떠났는데 신우이를 저희 집으로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한테 부탁해서 애들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출장은 2달이 지난 후에야 막을 내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후부터는 베트남에 직원을 고정시켜두고 수출 사업을 이어서 했답니다. 다시 베트남으로 갈 필요가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신우이는 제가 입을 다물어 준 게 고마웠는지 선물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제 남편한테 비밀로 해줘서 고마워요. 일부러 숨겨주려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그때 일을 말하기가 너무 역겹고 더러워서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입 열지 않았으니 고마워요. 앞으로도 쭉 입을 다물어 주세요, 언니. 저 그 남자랑 정리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바람 같은 거 피우지 않을 겁니다. 아가씨 애들이 유치원생들이에요.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죠. 나도 알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아무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언니만 비밀로 해주면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내가 진짜 모든 걸 터뜨리고 싶은데 조카 애들 때문에 비밀로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가씨가 정리했다고 했으니 눈 감아 드릴게요. 앞으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새언니. 절대 허튼 짓 안 할게요. 결국 저는 신우이의 바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해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애처가로 가족들에게 헌신적으로 아주 잘 지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말하기가 힘들더군요. 한국의 일상은 딸들이 있어 힘든 일도 바로바로 잊혀졌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집에 가서 자식들 얼굴만 보면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장에서 더 오랜 시간 일했고 저는 오후 5시면 집에 와서 아이들 간식도 해주고 저녁도 차려줬어요. 그리고 많은 수다를 떨며 여자 셋이 재밌게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어이없고 충격적인 장면과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딸들과 카페에서 맛있는 케이크와 빵, 커피를 마시고 놀다가 나왔는데 신우이가 걸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신우이 옆에는 지난번에 본 상간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딸들에게 다른 말을 걸고 있었는데 큰딸이 신우이를 발견하고 말하더군요. 어머네? 옆에 애인이랑 같이 있는 걸 보니 아직도 헤어지지 않았나 봐. 그러게. 저 아저씨 우리 집에도 왔었잖아. 저는 두 딸의 말을 듣고 기겁하며 물었습니다.
은정아, 너희 저 아저씨 본 적 있어? 응, 한 번 봤어.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지레 짐작했지. 고모가 바람을 피우는구나 하고 말이야. 뭐야? 너희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이거 참 어이가 없네. 저 아저씨가 집에 오는 걸 보고 고모부한테 말했니? 아니, 고모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괜히 우리가 말하면 가정이 파탄 날 거라면서 입도 뻥끗하지 말래. 아우, 내가 못 살아. 아가씨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애들이 돌아올 때까지 바람난 놈이랑 우리 집에서 놀고 있었다니. 저것들을 그냥 확... 엄마, 그러지 마. 우리도 처음엔 놀랍고 황당했는데 괜히 참견하면 가정이 깨지고 말 거야. 게다가 고모가 우리 집에 올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아저씨를 볼 일이 없다고. 엄마, 우리 가족만 생각해. 괜히 남일에 끼어들었다가는 불똥만 튈 거라고. 중학생 딸들이 시누이를 억지로 감싸주는 걸 보니 진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불러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애들이 있을 때도 그 애인이랑 집에서 놀았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창피하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 애들이 말했구나. 꼴랑 한 번 들켰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키집 애들이 입이 참 싸네. 분명히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약속 지킬 줄 모르네요. 형님, 애들 교육 좀 잘 시키셔야겠어요. 뭐라고요? 이봐요, 아가씨. 우리 애들 탓할 게 아니죠. 어떻게 이 정도로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상간남이랑 인도를 걸어가는 걸 봤어요. 저랑 애들이 같이 봤다고요. 정리했다더니 왜 거짓말했어요? 아, 그래서 말이 나왔구나. 아니, 새언니, 엊그젠 그 남자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대화를 하면서 산책이나 좀 한 거예요. 괜히 오버하지 마세요. 아가씨,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내 집에 그 남자를 끌어들인 거 진짜 화가 나고 열받거든요? 우리 딸들한테 못 볼 걸 보여준 거 진짜 짜증나고 열뻗친다고요. 우리 애들한테 사과하시고 아주버니한테 이실 짓고 하세요. 안 그러면 내 입으로 다 터뜨릴 겁니다. 새언니 웃기네. 지난번에 묻어주기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터뜨린다고요? 언니, 사람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쓰레기 같은 년,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저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시누이의 면상에 따귀를 올려쳤고 온몸을 핥히고 잡아뜯었습니다. 시누이는 가만히 처맞기만 했고요. 5분이 넘는 시간을 때려줬더니 그제야 시누이가 입을 열더군요. 새언니, 가만히 있으니까 때릴 맛 안 나죠? 저 때문에 쌓인 악감정 여기서 다 풀고 가요. 언니 애들한테 충격 준 건 미안한데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내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지 마시고 때릴 거면 더 때리세요. 좋아요. 내 입으로 말하기 힘든 일이니 오늘 아가씨를 개박살 내주겠어요. 저는 이어서 시누이를 개패듯이 패줬습니다. 눈탱이 밤탱이가 되고 코에는 쌍코피가 흘렀고 시누이 옷이 여기저기 찢어졌답니다. 그렇게 후드려 패도 가만히 맞고만 있더군요. 새언니, 꽤 아프네요. 그럼 이제 끝인 거죠? 화나는 거 다 풀었으니 제 남편한테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씩씩 큰 숨을 내쉬며 시누이를 노려봤는데 일러 바치겠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상간남을 다신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죠. 아가씨, 그 남자 절대 만나지 마요. 또 바람 피우다가 걸리면 그땐 정말 다 까발려 버릴 겁니다. 네, 그래요.
절대 바람 안 피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난 얻어터진 데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새언니 한성깔 하시네. 손도 맵고. 신우이는 그렇게 자리에서 떠났고 저 역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신우이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더군요. 제 딸들이 사촌 동생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신우이 집에 가면 육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오셨어요? 우리 조카들이 마음이 예뻐서 동생들 참 많이 예뻐해요. 누굴 닮았을까? 우리 오빠는 무뚝뚝한 성격이니 당연히 언니 닮았겠죠? 아가씨, 요즘 조용히 지내는 거죠? 또 실수하거나 언니, 저 정신 차렸어요. 딱 한 번 일탈한 것뿐이라고요.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잠시 궤도를 이탈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믿을게요. 아가씨, 요즘 아주버니하고 사이는 좋으시죠? 제 남편 알잖아요. 저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 나쁠 게 없죠? 그래요.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두 번 다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저는 심해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몰랐지만 일단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지 않은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여행 일정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자기 애들을 봐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새언니, 저 다음 달에 친정엄마랑 일본 여행 가는데 우리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일본이요? 아주버니도 같이 가시나요? 아니요. 그이는 일을 뺄 수 없어서 저만 가요. 엄마랑 저랑 남동생이랑 셋이요. 그렇구나. 그래요. 제가 애들 봐줄게요. 그동안 우리 애들 자주 봐줬잖아요. 고마워요, 언니. 그럼 잘 좀 부탁할게요. 아예 언니네 집에서 지내게 해주면 좋겠네요. 왔다 갔다 귀찮게 하지 않도록 제가 짐을 싸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신우이가 한번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제가 바쁠 때마다 저희 애들을 돌봐준 적이 아주 많았으니 제가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몇 주 뒤에 신우이가 일본 여행을 떠나는 날 애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신우가 여행 기간에는 남편 혼자서 사업장을 나가기로 했죠. 그런데 급히 외출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아프리카에 중고차를 수출하기로 했고 관계자가 한국에 온다고 했어요. 이 사업장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공항에 마중 나가 사무실까지 모시고 와달라는 부탁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중학생인 두 딸에게 신우이 애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공항으로 차를 타고 나갔어요. 제법 빨리 도착해서 비행기 도착 시간 전에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여행 간다는 신우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친정 식구들이 아닌 상간남의 팔짱을 끼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경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아프리카 관계자 때문에 말리지 못했습니다. 손님을 모시고 사무실로 가는 내내 영어로 대화하고 회사에 대해 소개했고 어느 곳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중고차를 매입한다고 길게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해 남편과 같이 계약을 맺었고 중고차 단지로 자리를 옮겨 많은 차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딸들과 조카 애들에게 저녁을 해줬어요. 이 조카 애들이 고사리 손으로 밥을 먹는 걸 보는데 마음 한편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무튼 신우이가 일본에서 돌아오면 크게 일을 낼 생각이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개박살 내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한편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고 주말도 없이 뛰어다니느라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일을 나가야 하는데 미안해. 아니야. 뭐 당신이 조카 애들까지 돌보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나가겠어. 회사 걱정은 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봐줘.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오늘은 몇 시에 올 거야? 애들하고 외식할까? 아니, 오늘도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저녁 먹고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 당신 피곤하겠다. 알겠어. 그럼 수고하고 와. 그이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다크서클이 눈 밑으로 길게 내려왔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내 아이들을 봐주며 내내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조카 애들의 갈아입을 옷이 떨어졌어요. 빨래를 해서 입을 건 있었는데 조카 애들이 시누이 집에 있는 다른 옷을 입고 싶다고 조르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시누이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날이라 조금만 기다리면 되긴 했지만 조카 애들이 징징거려서 시누이 집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신발장에 남자 구두와 여자 하이힐이 나란히 있는 걸 보고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혹시 심해부가 똑같이 바람을 피우는 건가 싶어서 까치발을 들고 조용히 거실을 가로질렀죠. 그리고 안방에 귀를 가져다 댔는데 남녀의 사랑을 나누는 음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오빠, 엄마야, 너무 좋잖아. 내 남편은 이렇게 못하는데 자기는 어쩜 이렇게 잘해? 여자가 한둘이 아니겠어? 그야 당연하지. 내가 선수 중에 선수니까. 내가 홍콩 보낸 여자만 해도 한 트럭이 넘는다고. 그런데 자기처럼 사랑스러운 여자는 없었어. 자기랑 평생 파트너로 살고 싶어. 나도, 자기야, 사랑해. 아, 너무 좋아.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까? 각오해, 자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시누이 집 안방문을 발로 뻥 차서 열었습니다. 이윽고 벌거벗은 두 년놈이 제 얼굴을 보더니 하던 동작을 멈추더니 경악하며 급하게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자빠져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두 년놈의 몸뚱아리를 사정없이 밟아줬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매일 야근하고 바쁘다더니 비어있는 시누이 집에서 바람을 피고 있냐?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여보, 그만! 여보, 우리 대화로 풀자. 일단 멈춰보라고. 바람 피우는 것도 유전인가 보네. 시누이 년도 똑같이 내 침대에서 상간남이랑 그 짓 하더니 당신도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이 개 같은 놈아. 니들은 오늘 지옥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거야. 저는 두 년놈을 흠씬 밟아줬는데 둘 다 심하게 다쳐서 몸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두 년놈의 옷과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안방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책장을 억지로 끌어다가 문 앞에 놨고 소파까지 끌어다가 안방 문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도가니 든 쥐로 만든 셈이었죠. 시누이 집 안방에는 옷장이 없어서 걸칠 옷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저는 상간녀 핸드폰을 열었어요. 멍청한 년이 잠금 설정을 해놓지 않아 핸드폰 안에 전화번호부와 카톡으로 바람 피운 흔적들이 고스란히 확인됐죠. 그래서 저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먼저 친정엄마한테 연락해서 저희 집에 가서 애들을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제가 큰 일을 치르게 됐으니 하루 이틀 주무셔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두 명에게 다 전화를 걸어 일을 방대하게 만들었답니다. 이윽고 상간녀의 남편이 먼저 도착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방 앞에 측정이랑 소파로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 방 안에 제 마누라가 있는 거예요? 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이것들 나오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제 남편이랑 그쪽 마누라가 벌거벗고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히네.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 저랑 같이 조져줄까요? 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네. 이것들 발가벗고 있으니 수치심을 주면서 돼지개 패주고 바람진 거 모두 잡아놓자고요. 저와 상간녀 남편은 같이 소파와 책장을 옆으로 밀어내고 두 년놈을 다시 개패듯이 밟아줬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제 남편을 샌드백을 패듯이 엄청나게 갈겨줬고 저도 상간녀의 온몸을 사정없이 밟고 때리고 짓눌러줬습니다. 저와 상간녀 남편이 힘들어서 잠시 숨을 돌리는데 두 년놈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이혼해서 개망신 주고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요즘 수상하게 외출을 자주 하더니 딴 놈이랑 침대에서 구르려고 나간 거였어? 이 더러운 년아. 우리 아들이 유치원생이야. 그런 어린 자식을 두고 이러고 놀아나고 싶었냐?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았어?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애 유치원 보내고 나면 심심해서 바람 쐬러 자주 나왔는데 우연히 모임을 나가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나 처음이에요. 아,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바람을 피웠구나. 그리고 처음이든 두 번째든 바람은 바람이야, 이년아. 넌 이제 내 딸 얼굴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 줄 알아. 여보,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여보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딱 한 번만 봐줘요.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오늘부로 끝이야. 그런데 매질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각오하고 더 참아줄 생각해라. 그리고 제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 24년을 함께 살았어. 한 번의 바람은 봐줄 수 있잖아. 당신이 딱 한 번 바람을 피웠겠어? 아까 들어보니까 홍콩 보낸 여자가 한 트럭이 넘는다며? 나 몰래 재미를 많이 보면서 살아온 것 같더라.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를 테니까 마음 제대로 먹어라. 날 때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대신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내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로 남고 싶지 않아. 차라리 여기서 돼지고 말겠어.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 더 쳐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이 개놈의 자식아? 저는 그이의 양볼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제 손바닥이 너무 아파서 더는 때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제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줬고 상간녀도 제대로 갈겨줬습니다. 두 년놈은 무조건 잘못했다며 울면서 빌었고 제발 이혼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바람난 것들은 계속 벌거벗고 있었고 돼지도록 쳐맞고 또 맞았습니다. 그렇게 두 년놈을 오랫동안 참교육하고 있다 보니 금세 날이 어둑해지고 저녁 시간이 됐어요. 이윽고 심해부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눈앞의 상황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현관 앞에서 얼음이 돼버렸어요. 아주버니, 많이 놀라셨죠? 들어오세요. 오늘 아주버니도 같이 끝장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형님이 왜 벌거벗고 저러고 있어요? 옆에 여자는 누구고요? 제 남편이 이 집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아주버니 애들이 제 집에서 지내니까 낮 시간에 빈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던 거죠. 이 사실 전혀 모르셨죠? 네?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주버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곧 공항에서 아가씨가 누구랑 같이 올 겁니다. 네? 저는 친정 식구들이랑 일본 여행 갔잖아요. 과연 친정 식구들과 갔을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 집에서 형님이 저 여자랑 바람을 피웠고
아주머니랑 이 남자가 피해자라 두들겨 패주고 있던 거죠? 여기까진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제 아내에 대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주머니, 머리가 복잡해 죽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제가 오늘 끝장을 보려고 싹 다 이 집으로 불러들였으니 불륜들의 응침이 시작될 겁니다.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신우이의 상간남을 미리 조사해뒀고 터뜨리려다가 참고 있었는데 그날 상간남 아내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상간남 아내는 자기 오빠들을 대동해 공항에서 들어온 신우이와 상간남을 차에 태우고 신우이 집으로 끌고 왔답니다. 신우이는 발악하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새언니, 비밀로 해주기로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갈기는 법이 어딨어요? 근데 뭐야 이 상황은? 오빠가 왜 여기서 옷을 벗고 무릎까지 꿇고 있는 거야? 저는 박수를 치며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리해줬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제 시누이가 저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제 집에서요. 남자의 부인한테 연락해서 공항에 들어오는 두 년놈을 잡아서 이리로 오라고 했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잡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다 같이 더러운 년놈들을 조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큰 소리로 떠들었더니 피해자들 모두 네 하고 대답하더니 각자 바람난 년놈들을 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상간남 아내에게 귀싸대기를 맞고 밟히기 시작했고 상간남은 심해부와 피해자 오빠들에게 돼지도록 쳐맞았습니다. 제 남편과 상간녀도 이어서 얻어터졌고요.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지만 쉽게 응징이 끝나지 않았답니다. 바람난 두 커플을 족치는데 날이 새고 말았죠. 결국 반 송장 가까이 되어버린 바람난 잡것들은 바닥에 누워 기절까지 했답니다. 이윽고 신우이가 앓는 소리를 하더니 심해부 앞에 무릎을 꿇어 앉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건 실수야. 실수? 넌 나와 자식들을 바보로 만들었어. 아주머니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야? 얼마나 바람을 피우고 싶었으면 조카들이 있는 집에서 그따위 짓을 해! 이 더러운 년아! 넌 사람도 아니야! 여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잘못을 빌고 있잖아. 그리고 바람 한 번 피운 게 이렇게 얻어맞고 이혼까지 할 일이야? 당신도 바람 피워. 내가 한번 눈 감아 줄 테니까. 똑같이 바람 피우고 계속 같이 살면 되잖아.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나더러 똑같이 바람 피우라고? 그러고 같이 살자고? 넌 진화가 덜 된 짐승년이야. 너 이혼 소송으로 해서 끝장내 주겠어. 앞으로 내 자식들 볼 생각하지 마. 뭐? 나를 버리겠다고? 여보, 이거 가지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무슨 남자가 이렇게 쫌생이야? 뭐?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사람이길 포기했구나. 그래, 니년한테 인생의 쓴맛 똥맛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신우이는 상간남 아내에게 다시 쥐어터졌고 다른 연놈들도 다시 얻어터졌습니다. 그리고 바람 피운 것들을 끌고 나가 길바닥에 버려버리고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찾아가 함께 이혼 소장을 썼고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증거가 버젓이 있으니 일이 아주 쉽게 돌아갔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친정엄마를 돌려보냈고 심해부는 조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딸들에게는 남편이 저지른 짓을 정확하게 일러줬습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솔직하게 털어놨죠. 딸들은 잠시 놀랐지만 곧 저를 위로해줬고 다시는 남편 볼 일이 없다며 자기들은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 재판이 열렸는데 신우이 부부, 상간남 부부, 저희 부부
상간녀 부부 모두 파경을 맞았습니다. 바람난 것들은 다시는 아기들을 보지 못하고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내고 쫓겨나 버렸죠. 저희 부부 사업장은 제 명의여서 남편은 바로 해고 조치를 했답니다. 또 집안에도 절대 들어올 수 없었죠. 그이는 바람 피우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려서 한동안 용서를 빌고 다시 합쳐보기로 아파트 단지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주말에 딸들과 꽃구경하러 가려고 주차장에 내려가 차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은지, 은정아, 날 용서해 다오. 이 못난 남편, 못난 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 주거라. 그러자 큰딸이 경악하며 대답했습니다. 뭐야?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빠, 여긴 왜 나타난 거야? 뭘 잘했다고 우리 앞에 나타나냐고. 더럽고 추악하니까 당장 사라져. 이어서 둘째가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치, 고모가 바람난 거 알고 쇼킹이었는데 아빠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어떻게 엄마를 두고 그런 짓을 해?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구나.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어. 우린 이제 아빠라는 존재를 잊기로 했으니까. 우리 차 타고 나가야 하거든? 저리 비켜. 아이, 안 돼! 은지, 은정아. 아빠는 너희들 없이 못 산다. 제발 아빠를 이해해 줘.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고 용서도 못해. 괜히 우리 시간 잡아먹지 말고 꺼져줘. 그이는 주차장에서 오열하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딸들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들이 보고 있어 전 남편을 때리기가 뭐했는데 큰딸이 전 남편의 따귀를 날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러운 아저씨야! 꺼지라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엄마 덕에 사업하고 편하게 사는 주제에 어디서 아빠 노릇하려는 거야? 엄마 없었으면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큰딸이 따귀를 날렸더니 둘째가 전 남편의 반대쪽 뺨을 날렸습니다. 더러운 짐승! 꺼져! 우리한텐 아빠 같은 거 없으니까 사라지라고! 은지, 은정이, 너희들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이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잖아. 제발 아빠를 용서해 다오. 이렇게 빌게. 저는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꼴 좋다. 애들한테 욕먹는 것도 모자라 뺨따기까지 맞으니 기분이 어때? 여보, 애들이 날 원망하지 않게 당신이 나랑 잘 풀어보자. 우리가 이혼하긴 했지만 다시 재결합하면.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당장 안 꺼져?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그의 면상에 니킥을 날려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대굴대굴 굴렀고 저희 세 모녀가 발로 그이를 한쪽으로 밀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꽃구경하러 떠났습니다. 딸들은 차 안에서 남편 욕을 실컷 했는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실컷 욕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게 제 복수였으니까요. 그렇게 그날은 남편에게 또다시 복수를 하고 꽃구경을 즐겁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다 뜯기고 얼마 없는 돈으로 원룸을 구했다네요. 그리고 새벽마다 직업 소개소를 나가 막노동을 뛰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막노동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 남편이 개고생하며 살아갈 걸 생각하니 속이 아주 후련했어요. 그렇게 참교육을 세게 해주고 끝장을 내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렸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더군요. 거기 누구세요? 새언니, 그동안 강령하셨어요? 아가씨? 치, 여긴 왜 왔어요? 이혼당하고 친정에서도 버림당했다면서요? 돈 한 푼 없이 쫓겨나서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더니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아가씨. 이게 다 누구 때문이죠? 바로 새언니 때문이에요. 난 진실을 밝힌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아가씨, 내가 당신 남편과 딸의 인생을 구했다고요. 당신 같은 여자는 엄마 자격도 아내 자격도 없어. 지금 고시원에서 개고생하면서 사는 게 딱 어울리지.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네 년이 내 인생 앗아갔어. 너만 입 다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복수라도 하겠다고 찾아온 거야? 아가씨 뭐 나랑 한판 붙으려고? 그래, 복수하러 왔어. 내 인생은 이미 시궁창 바닥이야. 끝났다고. 왜? 그 상간남도 안 만나주니? 그놈도 이혼당해서 자유롭게 연애해도 될 텐데 말이야. 아, 그놈도 맨몸으로 쫓겨났다지? 둘 다 거짓골이니 무슨 연애를 하겠어. 먹고 살 걱정이 우선이니까 말이야. 내 말이 맞지? 이 쥐길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죽으려면 너 혼자 되죠? 난 번듯한 사업장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 그리고 새로 생긴 애인도 있다고.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이년아. 그럼 넌 잃을 게 많다는 거네. 아무것도 잃을 거 없는 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신우이는 독이 그득한 눈깔로 달려들더군요. 저는 그년의 다리를 걸어서 잡아뜨렸어요. 밥을 굶고 다녔는지 툭 건드렸는데 쓰러지더라고요. 낄낄대면서 신우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 덤벼들더군요. 하지만 두 팔은 앙상했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 팔을 잡고 이마로 신우이 면상을 한 대 박아줬습니다.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길래 끝났구나 싶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제 발목을 잡고 괴성을 지르더군요. 이 썩어 돼지려나. 내 인생 망치고 우리 오빠 인생까지 망쳤지? 절대 가만 안 둬. 네 년을 오늘 개박살 내고 말겠어. 저는 뾰족 구두로 축구공 차듯이 뻥 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가 이내 네 발로 기어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더군요. 그날 이후 신우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전 남편 역시 저와 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신우이까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거지처럼 살고 있네요. 저희 시대 정말 골 때리지 않습니까? 불륜도 유전인가 봅니다. 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저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재혼하게 됐는데요. 상대는 50대 초반의 총각이었어요. 사업자들 모임에 나가서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 열렬히 구애를 해줘서 사랑하게 됐고 제 두 딸에게도 엄청나게 잘해서 재혼하게 됐답니다. 제가 결혼을 2번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걸 보니 참 신기하네요. 저의 막장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났네요. 재밌게 들어주셨길 믿고 함께 욕해 주셨길 믿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인생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